이순신. 으앙! 울음소리가 터지면서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1545년 한양 마르네골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은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노는 일에도 앞장서기를 좋아했어요. 특히 전쟁놀이를 할 때는 곧잘 골목대장을 맡았지요. 한양, 서울의 옛 이름이에요. 골목대장. 동네에서 노는 아이들 가운데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아이예요. 와! 나무칼을 휘두르며 상대편 쪽으로 달리던 아이들이 우뚝 멈춰섰어요. 양반의 행차가 아이들의 싸움터를 가로질러 지나가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순신이 한 발 썩 나서며 말했어요. 지금 저희는 전투 중입니다. 이 길은 아무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조그마한 녀석이 보통이 아니로군. 양반은 껄껄 웃음을 터뜨리며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행차, 우더른이 차리고 나서서 길을 가는 것, 또는 그때 줄지어 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전투, 두 편의 군대가 장비를 갖추고 맞서 싸우는 것이에요. 28살이 되던 해 이순신은 처음으로 묵가시험을 보았어요. 그런데 실수로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지요. 저런, 세상에, 크게 다친 것 아냐? 이순신은 당황하지 않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부러진 다리를 꽁꽁 싸맨 뒤 다시 말에 올라탔어요. 묵과시험. 조선시대에 군대가 있으면서 군사일을 맡아보는 권리를 뽑기 위해 치르던 씨름을 뜻해요. 사람들은 말에 오른 이순신을 보고 웅성거렸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네. 뭐 그렇긴 하지만 이미 시험은 떨어졌을걸? 그 뒤 이순신은 32살이 되어서야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어요. 벼슬길. 관청에 나가서 나란 일을 맡아보는 벼슬아치가 되는 길을 말해요. 이순신이 36살의 나이로 전라도 수군의 지휘를 맡았을 때의 일이에요. 이것은 나라의 물건이니 어느 누구도 함부로 뵐 수 없다. 관청 뜰 안에 이순신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하지만 전라자수사 나리께서 검은고를 만드는데 쓸 오동나무를 베어오라 하셨습니다. 나라의 물건을 어찌 그런 사사로운 일에 쓸 수 있단 말이냐? 당장 돌아가거라. 이렇듯 이순신은 옳지 않은 일이라면 윗사람의 명령이라 해도 단호하게 거절했답니다. 수군. 조선시대에 바다를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군대예요. 자수사. 조선시대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각 동쪽에서 수군을 거느리고 다스리던 우두머리예요. 검은고. 우리나라 전통악기 가운데 하나예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를 붙여 만든 통 위에 6개의 줄을 걸쳐놓고 대나무로 만든 채로 줄을 퉁겨서 연주해요. 단호하게. 마음가짐이나 태도 등이 딱 끝난 것이 매우 엄하고 빈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쯤 왜가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퍼져 온 나라가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져 긴장이 풀어지고 자만심에 빠진 관리들은 그 소문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순신은 달랐어요. 배를 고치고 화살과 대포를 만드시오. 이순신은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고 바닷길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어요. 왜가 쳐들어올 것을 걱정하여 차근차근 준비를 해두었던 거예요. 왜? 옛날에 일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에요. 긴장, 마음을 조이고 정체는 바짝 차리는 것을 뜻해요. 자만심,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이에요. 철갑선, 새로 겉뽑은 사서 만든 전쟁에 쓰이는 배예요. 거북선, 임진왜란 때 이순신에 의해 만들어져 왜군을 무찌르는데 크게 이바지한 거북 모양의 배예요.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장군님, 부산 앞바다에 외선이 새까맣게 떴다옵니다. 왜군 수십만 명이 동래성을 빼앗았습니다. 동래성을 지키던 군사와 백성들이 모두 죽었다옵니다. 이순신은 어금니를 깨물었어요. 3일 만에 부산을 허물어뜨린 왜군은 사납게 날뛰며
조선 땅을 짓밟기 시작했어요. 임진왜란 조선 선조 25년 1592년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일본과 7년 동안 벌인 싸움이에요. 외선 일본 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금니 아래 윗니 가운데 구석에 있는 큰 이에요. 가운데가 오목하고 음식들을 잘게 부수는 일을 해요. 왜군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죽이고 곡식과 재물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마을을 불태워 온통 잿더미로 만들었지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조선의 육군은 여기저기서 패하고 온 나라가 지옥 같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어요. 그러나 조선의 바다에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있었어요. 5월 4일 전라 자수사 이순신은 24척의 배와 병사들을 이끌고 옥포로 향했어요. 첫 싸움에 나선 병사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지요. 가벼이 움직이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이순신의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본 병사들은 차츰 편안한 마음을 되찾았어요. 육군, 땅 위에서 나라를 지키고 적을 공격하는 일을 맡은 군대예요. 소용돌이, 사물이 세차게 움직이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빗대어 이르는 말이에요. 척, 배를 세는 단위예요. 침착, 행동이 들뜨지 않고 차분한 것을 뜻해요. 5월 7일 새벽 하포로 무장한 조선 수군은 옥포에서 외선 26척과 맞닥뜨렸어요. 공격하라! 이순신의 명령이 떨어지자 쿠루루 캉캉! 하포를 쏘는 소리가 안개 낀 바다를 뒤흔들었어요. 곧이어 화살이 왜군을 향해 빗발치듯 내리꽂혔지요. 조선군이다 도망쳐라! 당황한 왜군은 제대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날 조선 수군은 외선 26척을 모조리 쳐부수었어요. 조선이 임진왜란에서 거둔 첫 승리이자 이순신이 이끈 완벽한 승리였어요. 화포, 대포 따위처럼 화약의 힘으로 탄약을 내쏘는 커다란 무기예요. 5월 27일 경상 오수사 원균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어요. 외선 10여 척이 사천으로 쳐들어왔소. 상황이 위급하니 도와주시오.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사천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콩복듯 요란한 왜군의 총소리가 들렸어요. 곧 바다 한가운데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지요. 아 장군 피가! 이순신의 왼쪽 어깨에 총알이 박힌 거예요. 피가 발 뒤꿈치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이순신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칼끝으로 살을 째고 총알을 꺼낼 때도 오히려 침착하게 웃으며 걱정하는 부하들을 다독였지요. 이순신은 사천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어요. 우수사, 조선시대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각 서쪽에서 수군을 거느리고 다스리던 우두머리예요. 위급, 몹시 위험하다고 급하다는 뜻이에요. 조선 수군에게 잇따라 패한 왜군은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래서 조선을 무너뜨릴 수 있겠나? 당장 함대를 모아 조선 수군을 쓸어버려라. 화가 난 왜군의 우두머리는 총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이순신은 원균, 이역기와 힘을 합쳐 계획을 세웠어요. 조선의 배는 몸체가 커서 넓은 바다에서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왜군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끌고 나와 모조리 쳐부숩시다. 이순신은 배와 거북선을 한산도 가까운 곳에 숨겨두고 외선을 깨어낼 5척의 배만 적진호로 보냈어요. 충격, 슬픈 일이나 뜻밖의 사건 따위로 마음에 받은 심한 상처를 뜻해요. 함대, 바다에서 싸우며 맡겨진 일을 하는 해군 부대가 여럿이 힘을 합쳐 만든 부대예요. 몸체, 물체의 몸이 되는 부분이에요. 적진, 적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장군, 외선이 몰려옵니다. 외선 70여 척이 5척의 배를 뒤쫓아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이끌려 나왔어요. 지금이다! 하객진을 펼쳐라! 이순신이 외치자 숨어있던 배와 거북선이 순식간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조선 수군은 마치 학이 날개를 펴고 감싸 안는 것처럼 외선을 둘러싸고 공격을 마구 퍼부었어요. 불길에 휩싸인 외선들이 바닷속으로 하나둘씩 가라앉았죠. 화살에 맞거나 물에 빠져 죽은 왜군의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었죠. 한산도 싸움을 승리로 이끈 조선 수군은 바다를 완전히 지켜낼 수 있었어요.
학이 날개를 펼친 듯이 진을 쳐서 적을 둘러싸고 공격하는 군사 기술을 뜻해요.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노라. 선조는 이순신에게 수군을 총지휘하도록 했지요. 왜군은 싸움에서 이순신을 꺾지 못하자 이런저런 공리 끝에 나쁜 꾀를 내었어요. 외장 가토가 부산 앞바다로 건너올 것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조선 수군을 함정에 빠뜨릴 속셈이었어요. 삼도 수군 통제사 임진왜란 때에 경상, 전라, 충청 세 도의 수군을 겨들어 다스리는 일을 맡아 보던 벼슬이에요. 국리,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하는 것을 뜻해요. 외장, 일본의 군사를 거느리는 우두머리를 다잡아 이르는 말이에요. 함정,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나 남을 해치기 위한 꾀를 빗대어 가리키는 말이에요. 소문을 들은 선조는 즉시 명령을 내렸어요. 이순신은 군사를 이끌고 부산으로 가서 가토를 잡아오라. 그러나 이순신은 부산으로 가지 않았어요. 섣불리 부산으로 갔다가는 함정에 빠져 배와 군사를 모두 잃을 게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이순신은 선조의 미움을 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백의종군하게 되었어요. 누명,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처지에 놓이는 것을 말해요. 백의종군, 벼슬 없이 군대를 따라 싸움터로 나가는 것을 뜻해요. 이순신 대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규는 왜군의 함정에 빠져 칠천량 해전에서 크게 패하고 죽음을 맞았어요. 전하, 조선 수군이 무너졌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아, 모두 내 탓이오. 이순신을 불러오시오.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조선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배를 비롯하여 군사, 무기, 식량까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순신은 20만 명이 넘는 왜군과 맞서기 위해 다시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쪽 고을을 돌며 흩어진 군사를 모으고 배를 구할 것이다. 남은 군사 15명과 함께 이순신은 남쪽으로 향했어요. 보름이 지나 가까스로 배 12척과 군사 120명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이순신의 머릿속에는 오직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 차 있었어요. 육지의 왜군이 거침없이 한양으로 치고 올라가자 당황한 선조는 수군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바다를 버리고 육지에서 싸우시오. 이순신은 피를 통하는 마음으로 선조에게 글을 올렸지요. 전하, 바다를 잃으면 나라를 다 잃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배 12척이 있으니 목숨을 바쳐서라도 적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내가 앞장설 것이니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싸우자. 두려움에 흔들리던 군사들은 이순신의 말에 용기를 얻고 굳은 다짐을 했어요. 이순신은 그 다짐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1597년 9월 16일 조선 수군의 배 13척은 울돌목에서 외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울돌목은 물살이 거세고 폭이 좁아서 한꺼번에 5척이 넘는 배가 지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항해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지요. 이순신은 울돌목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싸워라! 물러서지 마라! 이순신이 지휘하는 배가 앞장서서 외선을 향해 돌진했어요. 거센 물살을 거스르며 한 번에 5척씩 해치웠지요. 그렇게 30척이 넘는 외선을 차례로 물리치자 기가 꺾인 왜군들이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어요. 와, 우리가 이겼다! 군사들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왜군이 조선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몰래 도망치던 왜군은 노량 앞바다에서 이순신이 이끄는 함대와 맞닥뜨렸어요. 공격해라! 한 명의 왜군도 살려보내지 마라! 총알과 불화살이 하늘을 뒤덮은 싸움이 밤새도록 이어졌어요. 이순신은 맨 앞에서 깃발을 흔들며 싸움을 지휘했어요. 그러다 그만 가슴에 총알을 맞고 쓰러졌지요. 장군님! 장군님!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곁에 있던 부하들은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어요. 이순신의 죽음과 함께 7년을 끈 임진왜란도 끝이 났어요. 나라와 민족을 지킨 영웅 이순신에게는 충무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어요.
조선의 바다를 지킨 위대한 장군 이순신이 있었기에 임진왜란이라는 오랜 싸움에서 값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